새벽 5시 반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겨울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고 할아버지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가디건을 걸쳤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70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가 낮게 울고 할아버지는 찻잔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할머니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마셔온 차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마당의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워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 45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할아버지는 말이 적었으며 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딸을 키웠고 빚을 갚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옆에 말없이 함께 일했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딸이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담배를 피웠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도시에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이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식들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울 때도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가끔 내려왔습니다. 명절이나 추석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을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딸이 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니?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집이 셌습니다.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지금은 키가 집보다 높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년 감을 따서 일부는 말려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상자에 담아 딸에게 보냈습니다. 딸은 전화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할머니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차 마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할머니가 자주 그랬습니다.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할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치매 증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돌보시기엔 힘드실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딸은 의사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이렇게는 안 돼요. 괜찮다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침 6시였습니다. 할아버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했습니다. 감은 이미 다 땄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안에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나무가 쪼개졌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겨울인데도 몸은 뜨거웠습니다.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끼를 내려놓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받아야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전화야 받아.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귀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엄마 상태 어때요? 괜찮아.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일 내려갈게요. 엄마 모시고 올라올게요.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빠 왜요? 내 엄마는 여기가 좋아. 아빠 엄마가 지금 제대로 하세요. 엄마한테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맡겨. 아빠는 혼자 어떻게 돌보시려고요. 약도 제때 못 드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할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모셔갈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걷고. 요새 댁 사모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큰 병원 가보셨어요? 우리 동네 김씨네도 그랬는데 서울 가니까 약 받아서 좀 나아졌대요. 그래요. 따님이 서울 사신다면서요. 모시고 가시지 그래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할머니를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얕게 흘렀습니다.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여기 기억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할머니는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23, 너는 19이었어. 너는 빨래하고 있었고 나는 밭에서 오는 길이었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기억나.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야 나. 누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이 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말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누구니?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딸.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봤죠? 이제 정말 안 돼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 말 좀 들어요. 네 엄마는 안 가. 왜 이러세요? 엄마가 아프잖아요. 제대로 된 치료 받아야 해요. 여기서 받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약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한테 짐 지우기 싫어.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한테 빌붙고 싶지 않아. 내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짐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돼.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딸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밥 드세요.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상을 보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딸이 할머니 손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드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뜨지 않았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딸을 보았습니다. 엄마 모시고 갈 거예요. 아빠도 같이 가세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뜻대로 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식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작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딸이 할머니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약봉지, 보온병, 담요를 트럭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빠도 타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가. 아빠 같이 가야죠. 나는 여기 남아.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딸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베개에서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병원 도착했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대요. 심장도 안 좋고 치매도 많이 진행됐대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거기서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보고 싶대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네. 아까 갑자기 아빠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갈게. 정말요? 아빠가요? 응. 알았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배낭에 옷가지와 할머니가 좋아하던 감을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낡은 집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차가 빽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대학병원.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가 싫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몇 층이에요? 어느 과 찾으세요? 모르겠는데.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7층 701호실이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7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 딸이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야 왔어.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집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집 가고 싶어. 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곧 가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와 딸을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갔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치매도 중증이고요. 얼마나 더? 딸이 물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요? 네. 여기서는 장기 입원이 어렵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집 근처에 요양병원 있어요. 거기로 모실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갈 거야. 아빠 안 돼요. 집에서는 돌볼 수 없어요. 데려갈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 내 엄마는 집에서 죽고 싶을 거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딸을 보았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게 해줘.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딸이 차를 몰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건물이 낮아졌습니다.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제가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할아버지가 딸을 보았습니다. 일은? 휴가 냈어요. 그래. 엄마 돌보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안방에 눕혔습니다. 딸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이야 엄마 우리 집.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벽지, 익숙한 장롱.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 응, 집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3개를 꺼냈습니다. 딸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차를 따랐습니다. 딸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약은 아침 8시에 드려야 해요. 알아. 식사는 죽으로 준비할게요. 내가 해. 아빠 같이 해요. 할아버지가 딸을 보았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니?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오전 10시 할머니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잔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할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딸이 약을 넣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삼켰습니다. 잘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낮 2시 할아버지와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제가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잖아요. 저한테. 할아버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저는 괜찮아요. 아빠 엄마 제 부모님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시키는구나. 아니에요. 저도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둘은 말없이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아빠 추워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딸이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이 나무 제가 태어났을 때 심으신 거죠? 응. 기억나요.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5살 때 여기서 넘어져서 울었지. 맞아요. 아빠가 업어주셨어요. 그랬나? 네, 저 기억해요. 딸이 할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딸을 보았습니다. 넌 착한 애야.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밤 9시 할머니 방에 셋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딸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 딸. 내 엄마.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당신? 응. 집이 좋아.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셋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딸이 따라 나왔습니다.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추워요. 담요를 할아버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빠 내일 아침에 엄마랑 산책 나갈까요? 천천히 개울가까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 거야. 딸이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딸을 보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편안하게 계시도록 해드릴게요. 우리 함께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집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3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마주 잡히는 순간 50년의 세월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아침 차 마실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는 동안 집안에는 평화로운 숨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딸이 할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감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감을 땄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손만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는 엄마와 아빠가, 오늘은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무 참 오래됐네요. 딸이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 심었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뛰어놀던 기억나요. 넘어지고 울었던 날도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억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해와 걱정, 다툼의 흔적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오후 할머니와 딸,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딸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싶어서 미안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아버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잘 살아가자.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앉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불빛이 창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보는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 그리고 딸. 여기서 지내니 참 좋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괜찮아. 창밖에 별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송이가 살짝 흩날렸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도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딸이 담요를 가져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빠, 내일 아침에도 산책 나갈까요? 개울가까지 천천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별이 가득한 겨울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다가올 것을, 희망이 이어질 것을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추억, 그리고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조금 남아있지만 지금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행복 속에서 큰 마음이 자라났습니다.